네, 월요일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시장은 또다시 눈치 보기 형국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지난주에 22의 생각보다 큰 폭의 양적 완화의 호재 속에 이번 주는 다시 좀 관망세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리스 총선의 결과들이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시리자가 최소 149석 정도를 확보할 걸로 예상돼서 한두 표 차이로 일단은 압승을 한 걸로 보이고요.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한두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포탐이라는 중도 좌파와 연정을 구성할 걸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 파워 인터뷰 시간에 그리스 얘기 또 유로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볼 거고요. 자, 마케돈 2부 첫 순서는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이슈들 점검하는 시간이죠. 이항영 위원과 박민영 앵커 만나겠습니다. 딱 이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자친구의 마음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울고 웃을 이유가 떠나는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자, 하나에 숨어있는 속내들을 파헤쳐보면서 종목 전략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로 또 갑론을박 이야기를 해볼 것인지 주제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네, 오늘 NC소프트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모바일 게임이 다시 달리고 있는데요. 은근슬쩍 NC소프트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 새로운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NC소프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또 한 석 달 동안 60%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제 선적 굉장히 시기적절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오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요즘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주가의 상승의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주 배당 확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12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한 400% 이상의 배당을 늘리겠다 얘기하면서요. 깜짝 배당을 얘기했고요. 이런 것들이 소위 어떤 기관 투자가 외국인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할까요? 실제로 외국인은 당시보다 지금 현재 한 두 달 사이에 2%포인트 주주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났고요. 기관 투자도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바일 게임에 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낙오한 느낌도 있거든요. 올해라고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의 주가 떨어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게임들 좀 좋아하세요, 게임? 저도 종종 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게임이 한 번 인기를 끌으면 계속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은 그런데 실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 친구들도 스타크래프트를 10년째 이상 계속하는 친구가 위원님 있고요. 친구, 네. 리니지 아세요? 그럼요. 제 친구 페인이 좀 많았어요. 페인? 네. 정말 리니지 잘못된 페인. 페인. 예. 그러면서 PC방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던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 이것도 10년 이상 됐는데요. 리니지 1이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한 번 했던 게임이 모바일 게임도 중요하겠지만 온라인 게임의 어떤 연속성?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 리니지 관련한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말 또 깜짝 놀랐는데요. 네. 리니지 1 같은 경우가요. 작년에 4분기도 그랬지만 올해 리니지 1의 매출이 한 3천억 가까이, 3천억 이상 증권사에서 예고할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에도요, 작년 대비 리니지 관련 매출만도 2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한 번 인기를 끌으면 계속해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페인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 모바일 게임 얘기했는데요. 네. 바로 모바일 게임에서도 소위 블레이드 앤 소울이 2012년부터 해갖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의 모바일 번이 올해 상반기에 나오고요. 또 리니지 이터널도 이번에 네.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바일이랑 소위 기존 온라인이란 것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어떤 소위 주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좋아요. 이 블레이드 앤 소울 이렇게 화면도 생생하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 네.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리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거예요. 오늘 위원님이 이 NC소프트 꺼낸 거는 요것 때문이 아닐 것 같은데 속내를 한번 털어내시죠. 속내를 이렇게 다 까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실제로 진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사람을 중시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유명한 사람끼리 만나고 결혼한 소위 김택진, 윤송이의 러브라인 이런 것들이 사랑과 그 경영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한 뭐 그동안의 반대에 대한 뭐 비판적인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김택진 대표의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분의 큰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2010년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프로야구단 창단을 발표했어요. 그 야구단하고 욕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지금 당시에도 제가 머니위크에 연재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딱 비판적인 썰을 썼어요. 웬 야구냐 했는데요. 야구도 맞죠. 야구도 정말 돈을 벌겠다고 야구단 하면 좋은데 김택진 대표가 그 당시에 야구단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요? 너무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이하게 대답했다고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NC부터 그 상관없이 엄청나게 수년 동안 지금 20년인가 얘기가 지금다 자기가 네. 먹여 살릴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다가 2012년에는 넥슨한테 지분을 14% 이상 팔았어요. 그러면서 느낌은 이게 이 김택진 대표가 계속 해야 되는데 야구에 관심 팔려갖고 게임을 별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네. 2011년부터 반토막이 났는데 작년 11월에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들었어요. 뭐냐면 2011년에 이후에 한 번도 부산에 안 갔습니다. 지스타 아시죠? 네, 게임 축제. 네, 한 번도 안 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게임 사업 잘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딱 느낀 거가 이 사람이 다시 왔구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주말에 뉴스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윤송이. 윤송이 아시죠? 사장 같이 이제 부부가 사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 나오잖아요. 뭐 서울과학부 2년은 웬만하면 제가 알기로는 과학부 2년 만에 졸업하니까 이거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요. 네. 과학기술은 카이스트. 저희도 카이스트 출신 아는 분 있죠? 네, 저희 회사 네, 있죠. 수석 졸업한 네. 분이고요. MIT에서 박사학했는데 천재소년인데 박사학에도 뭐를 땄냐면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신경과학 분야였어요. 트랜센더스 같은 영화 아시잖아요. 네. 인공지능의 발달 이거의 뭐 핵심적인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분이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도 글로벌 전략 전술의 핵심으로 들어갔거든요. 전 여기에 주목하자는 거죠. 근데요, 뭐 이쁘고 이름도 좋고 돈도 많고 다 좋아요. 근데 김택진, 윤송이가 왜 주가에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앨런 머스크라든가 팀콕,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한 명의 경영의 방침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런 그 주가에 대한 크게 모멘텀을 자기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윤성희 지금 요번에 사장으로 되신 분이 전공 자체가 신경과학이잖아요. 그러나 박사 논문 자체도 어떤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뭐 자가 발전 뭐 이런 거로 했던 거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게임도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 게임들도. 컴퓨터 게임이 상대방의 재미없거나 주변에 어떤 무기들이 형편없으면 그 재미가 없거든요. 어려울수록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끝판 게임을 너무 일찍 끝내면 안 되잖아요. 계속 미루게 되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길드워2 미국이랑 유럽 현지 진출한 거 완전 대박 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 윤송이 대표 체제로 가면 좋아진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그럼 그 효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그 얘기 해주시죠. 주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주가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열심히 분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35, 6만 원에서 이게 주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지던 주식인데요. 그렇게 갈 거라고 뭐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현재야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은 21만 8천 원 정도에 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부분의 강화와 맞물려서 또 이번 인사 이동으로 그 사람의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NC소프트 긍정적인 방향 제시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적하면서 또 한번 딴지를 걸어보는 시간 마련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